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6.26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2.62%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테슬라의 변동성은 현재 1.0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현재 8.77%,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2.9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부진했던 S&P가 다시 반등을 했고, 앞으로 나오게 될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가장 주목했던 것은 애플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0.04% 정도가 오르며 기대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애플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을 공개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 모델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지만 아이폰 16의 아이폰 안에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시를 기대하고 있었던 제품입니다. 자, 아이폰에는 이제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며, 이를 위해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인 A18과 A18 Pro가 장착되어서 AI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애플은 이번 아이폰이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전력은 오히려 30%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휴대폰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CEO 팀 쿡은 아이폰 16 시리즈가 처음부터 AI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설명해 현재 큰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고요. 애플이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는 오픈 AI의 챗 GPT와 연동이 된다는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에 다른 애플 제품과는 얼마나 다른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애플이 국내에서 이 서비스를 언제 제공하는지 그 시점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이폰 16을 구매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당분간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이 빨리 서비스를 시작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출시에 기해서 글을 올리면서 새로운 아이폰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맞추어서 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애플 인공지능의 시작을 알린다고 말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앞으로 12개에서 18개월 동안 애플의 아이폰은 다시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16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2025년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4조 달러에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현재 오테뉴에서는 3번의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이 채널 내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 뉴스 채널에 영상을 올려서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오늘의 테슬라 뉴스 플러스 채널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영상을 올리며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채널을 연 지 하루밖에 안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가입을 해주셨고, 정말 큰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오늘의 테슬라 뉴스 채널에는 현재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모든 영상은 7일 후에 자동 삭제 처리된다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이 저작권 문제로 구글에 문제를 제기했던 게티 이미지 코리아는 이메일에 답장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먼저 새로운 채널을 빨리 열고 이 상황을 대비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해 오늘의 테슬라 뉴스 플러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옵티머스 송님께서 게티 이미지 코리아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선처를 요청하셨다고 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채널이 삭제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게티 이미지 코리아에 선처를 부탁드렸더니 이 철회가 가능할 거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해 이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게티 이미지 코리아에서 통화로 안내를 해주어서 처음으로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옵티머스 송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와 오늘의 테슬라 뉴스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게티 이미지 코리아에서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사용된 일론 머스크의 사진이 게티 이미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티 이미지와 월 계약을 해서 문제가 되는 영상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약은 매년 1년씩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하고,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다시 저작권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해 현재 게티 이미지와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오테뉴 회원님들이 후원해주시는 2년치의 후원금과 이 게티 이미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1년치의 계약 가격이 지금 현재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록의 라이센스 비용과 챗 GPT의 비용, 그리고 제작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의 비용, 소득세까지 제한 상황에 이 게티 이미지의 요금까지 더하게 된다면 이 현재로서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현재 게티 이미지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미지를 구입해 이 저작권의 소송을 우선 취하를 하고, 이 소송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전에 올렸었던 1300개 영상은 모두 삭제하는 방법이 차후 게티 이미지의 소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게티 이미지의 단품 청구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문제가 되는 이미지를 구입할 수 있고 또 저작권을 해결하게 된다면 어쩌면 오늘의 테슬라 뉴스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이 5일밖에 남진 않았지만 조금의 희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게티 이미지 측에 문제가 된 이미지에 대한 구입 비용을 계속 질문하고 있지만 현재 게티 이미지 측에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중으로 견적서를 받게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청구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알 수가 없고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면 일본의 파나소닉 에너지에서 4680 배터리의 생산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파나소닉 에너지가 일본에서 테슬라 및 다른 자동차 제조사를 위한 4680 배터리 셀의 대량 생산 준비를 심지어 완료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배터리 셀의 샘플은 이미 협력 중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발송이 되었다고 하며 파나소닉은 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후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파나소닉 에너지는 와카야마 공장을 개조해 4680 배터리의 셀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카야마 공장은 2025년 3월까지 약 400명의 직원을 더 고용할 생각이며 파나소닉 에너지는 이 공장이 제품의 품질 향상과 또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최첨단 4680 셀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 매우 기쁘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 중요한 성과는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서 쌓은 오랜 노하우의 결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전기차 사용을 앞으로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파나소닉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파나소닉 에너지 사장 겸 대표이사인 타다노부 카즈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국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의 신규 라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반기에 양산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로이터는 파나소닉이 네바다 공장에 이어서 캔자스에서 건설 중이고 있는 새로운 공장이 또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양산 기술이 앞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등 다른 차종의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80 배터리가 대량으로 생산되게 된다면 그동안 좀 병목 현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과 또 세미 트럭의 생산 역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사이버 트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테슬라에게 앞으로 큰 도움이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 플러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 플러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